이번 발라드림과 원더우먼의 경기 예고편을 보면서 마시마 선수를 막는 정예원 선수의 모습이 주로 보여졌죠. 그래서 두 선수 간의 충돌 부분이 계속해서 보여졌는데 다소 거친 플레이들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예고편의 마지막 그 한 장면, 거의 목을 걸어가지고 넘어뜨리죠, 마시마 선수를. 그래서 이 장면을 놓고 벌써부터 설왕설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그 장면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게 파울일지 아닐지 아직 우리는 모릅니다. 짧게 보여졌던 한 순간이고 넘어진 상황 이후에 진행된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심판이 휘슬을 불면은 그건 파울이 될 테고, 휘슬을 불지 않으면 파울이 안 되겠죠. 근데 일단 오늘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그 파울에 대한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요거는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소 그 팀 안에 터프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기에서는 시작도 하기 전부터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 파울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수리공. 이 골대녀 안에서만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뭐 다른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긴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이 실수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디오 판독이라는 또 좋은 제도를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판이 휘슬을 불면 그건 파울이고 휘슬을 불지 않으면 파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기준에 대해서 일반적인 기준의 룰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이 봐왔던 축구 그리고 풋살을 포함한 그런 일반적인 보통의 경기에서는 저거는 당연히 파울콜을 불러야 되는 장면들인데 심판이 여기서 휘슬을 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색함을 느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일반적인 축구에서 뭐 예를 들어 손을 쓰는 부분, 이것을 가지고 축구에서는 파울일 수 있지만 여기 골대녀 안에서는 그게 파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풋살 경기에서의 또 룰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풋살에서의 룰이 이 골대녀 안에서는 그대로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로컬 룰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로컬 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간단한 거예요. 그냥 스포츠 경기나 어떤 게임을 할 때 원래 그 게임이나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기본 룰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특정 집단에서만 적용되는 그런 특수 룰이라고 일컫는 거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자랐는데 또 친가가 부산에 있어서 부산을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그런 게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전국적으로 다 유행했던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 장난감을 가지고 따먹는 게임들을 하고 있는데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사촌 형들이랑 그 똑같은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룰이랑 다른 거야. 여기서는 이게 이렇지가 않은 거죠. 그럼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죠. 그리고 이 부분은 심지어 고수톱도 그래. 이 비광을 가지고 점수를 3점을 주냐 2점을 주냐 이것도 지역마다 동네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게임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정하기로 하자. 그게 규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이 골대녀는 풋살이냐 축구냐 기존에 있는 어떤 거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스포츠인 거죠. 골대녀만이 갖고 있는 특수 규칙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크게 이 세계관 자체가 일반 풋살과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요. 골대의 크기도 다르고요. 경기장의 크기, 디테일한 그런 경기 진행의 룰도 다릅니다. 뭐 골대녀에서만 적용되는 그런 특수 룰도 이미 있잖아요. 하프라인 뒤쪽에서는 골대로 바로 띄울 수 있는 킥을 찰 수 있지만 하프라인 아래쪽에서는 땅볼로밖에 찰 수가 없다. 심지어 이 룰은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라 시즌을 겪으면서 이 상황에 맞게 계속 바뀌어갔던 룰입니다. 그 외에도 디테일로 따져보면은 심판이 적용할 수 있는 규칙들이 이 골대녀 안에서만 적용되는 그런 특수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화두인 이 파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쓰는 저건 원래 파울이다. 원래 파울이라는 거는 없어요. 골대녀 안에서 이거를 허용하면 그거는 골대녀 안에서 파울이 아닙니다. 저게 왜 파울인데 불지 않아를 볼 게 아니라 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그 기준을 찾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원더우먼에서 마시마 선수가 뭐 손을 썼어? 뭐 극단적으로 좀 재밌게 표현하자면 당수를 날려. 근데 당수를 날렸을 때 파울을 불지 않아. 그러면 당수까지는 파울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발라에서 이번에 정예원 선수가 마시마 선수한테 당수를 날린 거야. 근데 그때는 파울콜을 부른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맞아요. 골대녀 세계관 안에서의 파울콜은 굉장히 너그러운 편입니다. 웬만한 건 불지 않아요.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4년 가까이 이 경기를 무수한 경기를 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예전에 비해서도 지금 최근의 동향이랑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점점 이 파울에 대한 기준도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경기의 재미를 선택한 거죠. 박진감 넘치고 보다 적극적인 몸싸움을 권장하는 거. 그래서 웬만한 걸로 다 파울을 불러버려. 그럼 경기 자체가 루즈해질 수밖에 없고 경기가 중간중간에 뚝뚝 끊길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더군다나 이게 프로의 경기가 아니라 아마추어 씬이기 때문에 투박한 플레이 그런 범위까지도 이해도를 가지고 바라본다면 웬만한 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선수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에서 이런 반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 그러면은 부상은 누가 책임지는데? 슬리검. 근데 그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맞아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선택을 한 거죠. 흥행해야 되는 요소에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따져 물어본다면 이 파울콜의 어떤 기준 때문에 선수들의 부상으로 끼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때까지 선수들의 부상의 이유를 보면은 경기 도중에 당하는 부상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물론 중간중간에 큰 부상을 당하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경기에 따르는 필연적인 상황이에요. 골대녀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포츠가 갖고 있는 필연적인 요소인 거죠. 그리고 골대녀에서 부상당하는 선수들은 경기 중에 당하는 부상보다는 연습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부상이 훨씬 많아요. 이미 깁스를 하고 경기장에 나타나. 그러니까 연습할 때 더 많이 다친단 말이야. 어떤 케어 시스템을 생각한다면 경기의 파울콜에 대한 거를 생각할 게 아니라 연습 과정에서의 그런 조금의 안전장치 어떤 부분들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 나아가면 뭐냐면 그건 당연한 몫이라고 생각해요. 다칠 일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돼. 그렇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이거를 하면 안 되는 그 수순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수들은 이미 이 경기장 위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뛰겠다라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자신이 얻게 되는 이 부상의 가능성 이거는 기본값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이 측면 그 정도의 마음가짐이 되지 않으면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선수들이 다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누가 다치고 부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너무 엄격하게 어떤 도의적이나 윤리적인 문제까지 끌고 가면은 너무 많이 피곤해져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을 갖고 있는 사례들이 있죠. 특히 이 농구에서의 요즘 트렌드를 보면은 파울콜에 대해서 루즈하게 잡아주고 있는 이 부분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KBL을 즐겨보시는 분들이라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공감하실 거예요. 그 이전에 KBL에서 파울콜이 굉장히 타이트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번 시즌인가 작년 시즌인가를 기점으로 심판들의 그 파울콜이 굉장히 바뀌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선수들이랑 감독들이 적응을 못할 정도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당연히 파울이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는 파울이 아닌 거야. 그래서 한동안 여기에 적응하느라고 KBL 선수들이나 감독들이 애먹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룰을 적용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경기를 좀 더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취지와 저는 똑같이 골대녀에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일반 축구나 풋살에서 당연히 불러야 될 파울콜의 범위를 좀 넓혀주는 거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한 요소로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받아들인다면은 왜 파울인데 휘슬을 불지 않아 의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양 팀에게 일반적으로 그리고 모든 경기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잣대로 바라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골대녀 풋살은 예능이고 재미있는 경기를 만드는 게 1차적인 목적이니까 이 부분에 포커싱을 맞춘 많은 로컬 롤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발라와 원더의 경기에서도 정말 박진감 넘치는 치열한 그런 몸싸움들이 예상이 되고 특히나 여기는 뼈예원 선수, 민서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팀에서는 경기의 대상인 마시마 선수가 있는데 마시마 선수 역시도 그런 몸싸움을 마다하는 유형의 선수가 아니죠. 이 경기에서 보다 많은 그런 치열한 몸싸움, 논쟁이 될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 경기 역시도 그런 기준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그 마지막 장면에 목을 걸고 넘어뜨리는 그 장면에 그 콜이 궁금하기는 해요. 짧은 그 한 장면만 봤기 때문에 그것을 파울을 줄지 안 줄지 저 또한 아무리 러프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저것까지 파울을 안 불면 저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의 차이의 기준은 철저하게 이 골대녀의 로컬 룰에 기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목 걸고 이거 넘어뜨린 거 그거가 파울일지 아닐지 일단은 보고 얘기를 하자고요.